이거 잘 들리나요, 마이크? 오늘 10시 사업자 교육을 맡은 정명수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주제는 석세스 미션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주제를 맡았어요. 제가 보니까 6월 초에 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월 초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월 달에 들었었던 강의와 지금 하는 강의가 비슷할 수 있지만 강의는 비슷할 수 있지만 나의 상황이 바뀌었는지 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 상태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어, 더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주 도움되지 않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번과 좀 비슷하게 그 이거 이거 저번과 비슷하게 제가 주제를 재능과 노력이라는 주제를 다시 갖고 왔어요. 재능과 노력 중 성공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 강의를 항상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성공하지 않을까? 근데 제 주변을 보면 이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이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되게 미숙했지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능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재능과 노력 중에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성공을 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 세 선수들은 아실 거예요. 박지성, 김연아, 박대리. 이거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축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공을 빵 까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찼는데 공은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구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도 나는 이 박지성 선수가 능력이 있으니까 축구부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축구부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 있잖아요. 그 인원 중에 엄청나게 재능이 뛰어나서 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둘 중에 뭘까요? 보면 나오겠죠. 이분들도 재능과 노력 중에 과연 어떤 걸로 성장을 했나? 첫 번째,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 일단은 뭐 피겨 스케이팅의 피겨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전 세계 신기록만 11번 수립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한 번 하기도 힘든데 11번씩이나. 그리고 보면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래도 뭐 나은 환경에서 연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했대요. 새벽부터 아침부터 계속.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떨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도는 거 있잖아요. 트리플 악셀. 그거를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실패하고 빙판에 넘어지면서 몸에 멍이 들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영상을 뒤에 준비했지만 영상이 보이질 않지만 이 영상에 어떤 게 나오냐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게 이 영상인데 영상은 틀진 않을게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 이 발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발 상태 어때요? 그 사장님들의 발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똑같나요? 이 김연아 선수의 발이 지금 40대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그 신발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발이. 그러니까 1년 중에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선수는 훈련 시간이 약 24시간이랍니다. 김연아 선수는 약 48시간. 남들의 2배 이상을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재능이 뛰어나기보다는 이 사람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피겨라는 그 스포츠가 관심을 받던 스포츠가 아니었대요. 자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넣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광고비로. 지금 나이가 32, 셋 정도 됐잖아요.
지금은 광고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김연아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보면 이게 딱 나오죠. 환경이나 상황이 사람을 좌우하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게 김연아 선수다. 제가 어릴 적 시절 때 생각을 하면 또 그래요. 나라면 내가 만약에 뭐 축구라든지 이런 피겨 스케이팅을 제가 어릴 적부터 했다. 그럼 나는 남들이 24시간 노력할 때 나는 48시간 노력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괜히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어, 이분이 그 CF를 약 한 149편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CF 퀸 1년 연봉이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봉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자기한테 쓴 것이 아니라 이 피겨스케이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훈련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기 후배들 양성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또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이런 많은 양성할 수 있는 후원도 많이 했다. 두 번째, 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세계의 패.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쌓고 있죠. 이것도 역시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어,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어린 시절에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부를 들어갔대요. 근데 저처럼 키가 작고 굉장히 왜소했다. 그래서 또 평발이요. 평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러니까 보통 아치형 발인데 이분은 평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뛰어도 굉장히 피곤한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축구 그 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자 스스로가.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보다 다 덩치가 크니까 굉장히 많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박지성 선수가 어릴 시절에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기? 축구에 관련된 일기를 썼답니다. 이번에 오늘 축구했을 때 내가 공을 이렇게 차니까 이렇게 가더라.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차니까 이렇게 되더라. 누가 공격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공격이 막아지더라. 이런 일지를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기를 쓸 때 이 친구는 어떻게 그 일지를 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의 굉장히 많은 발전을 위해서 일지라는 걸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나요? 근데 때마침 그날 비가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지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성 선수도 재능이 뛰어난 선수는 맞지만 재능을 넘어선 노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 공을 차죠. 이 발등 구석구석 약 3,000번 이상의 볼이 닿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3,000번. 말이 3,000번이지 3,000번이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집에 와서 보통은 푹 쉴 텐데 동네를 계속 수십 바퀴 돌면서 감각을 잃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게 나열한 그 두 선수 말고 이 주변에 좀 잘 된 분들 보면 이 퇴근하고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격차는 좀 벌어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발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박지성이 누구냐? 왜 저런 키가 작고 왜소한 친구를 했냐? 만약에 저가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보여줘야겠다. 나의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명언이 있죠. 우리 퍼거스 감독이 그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입니다. 이 뭐 이런 양력이 있지만 양력은 패스하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겁없는 10대. 저는 박세리 선수가 20대 초반부터 골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대 때부터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대 때 축구로 여기에 나오죠. 축구로 비유하면 중학교 3학년이 유망주인 어린 학생이 K리그에 이름 있는 다 그 선수를 다 제끼고 우승해서 1등한 그 정도의 실력이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내가 축구 시작했어. 근데 K리그 들어가서 K리그의 우수한 선수를 다 제끼고 제가 1등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 사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10대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이 골프공이 물속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뭐 이거 모르시나요? 왜냐면 제가 스윙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스윙 소리 대신 보니까 저는 박세리 선수도 역시나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 쪽에 두각돼서 골프광,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프광인 거예요. 권유를 받아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선수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골프 문화가 많이 정착된 시기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 실내 골프장이 많이 없어서 이 산속에서 사장님들 저녁에 산속에서 골프 연습할 수 있나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만 야간 산행은 선호하진 않아요. 무섭거든요. 저는 한 명이 더 두 명이다 그럼 무조건 야간 산행 갑니다. 근데 나 혼자다 절대 안 갑니다. 저희 저희 집 뒤에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 걸어 올라가면 돼요. 한 30분이면 뭐 한 전망대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둡잖아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간 산에 올라갔다 오는데 혼자 누군가 이렇게 척 잡아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랜턴을 하나 켜고. 대단하다. 어떻게 야간 산에 혼자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세희 선수는 뭐 아버지가 옆에 있었겠죠. 이 산속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재능은 있지만 재능 플러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이 선수가 그 박세리 선수와 같이 현역 시절을 보냈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항상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넘사벽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박세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럼 저는 박세리 선수가 항상 전 세계 1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좀 부분인데 저는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세리 선수가 더 하지 않았을까. 아마 사장님들도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만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 이상 하진 않아요. 나 이쯤이면 잘 되겠지. 이쯤 했는데 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장님들 오기 전에 SNS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피가 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경쟁자가 뭐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경쟁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그 원래 마음 깊이 있었던 속 얘기입니다. 다 이겼다. 더 이상 경쟁자가 없구나. 이제 하산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뭘 해도 약간 경쟁자가 있으면 그래 내가 쟤만큼은 꼭 어떻게 언제까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더 이상 뭐 내가 글을 하나 써도 다 상위에 랭크 있으니까 쓸 글도 없고 아무튼 뭐 이런 자만에 빠졌던 거죠. 근데 사장님들이 오시면서 다시 경쟁자가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제가 또 쇼핑몰을 하나 또 시작했잖아요. 원래 쇼핑몰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 또 나경민 사장님이 쇼핑몰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마이너스예요. 해보니까 마이너스야. 사실이구나. 근데 제가 그래도 왜 하냐?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이거 팔아 제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팔아서 거기에 나온 명단, 가능성을 좀 더 키워보자. 나의 이 에너지를 더 분산시켜서 뭔가 더 해보자. 사람이 바쁘지 않잖아요. 바쁘지 않으면 늘어집니다. 저는 더 바쁘기 위해서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쇼핑몰을 뭐 시작했는데 뭐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쟁자가 이 박대일 선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도 굉장히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좀 걸 준비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원래 여기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래요.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드렸대요. 여러분들의 꿈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한테 집 하나 사드리고 싶다. 저도 이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저는 건물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제 주변 친구들이 건물주하겠다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다 꿈의 한 절반 이상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소문이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6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부모님한테 노후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겠다. 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원룸을 짓는다고 하면 관리를 저희 아버지가 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일을 하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뭐 그런 관리를 하시고, 어머니가 뭐 세금이나 이런 좀 정산 쪽에 하시면 참 좋겠다. 물론 명의는 내 거. 아니 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박세희 선수 이런 집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죠. 은퇴 후 이제야 누려보는 휴식이래요. 그러니까 10대부터 이분 나이가 지금 40대인가요? 거의 한 2, 30년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야 은퇴해서 누려보는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선수를 왜 보여드렸냐. 이 세 선수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 선수를 막 준비하기 전에 박대리 선수 참 좋겠다. 야, 이 선수 연봉은 김연아 선수의 한 광고 한 편 찍으면 나의 평생. 야, 박진서 선수 부럽다 진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이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신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여기 방배동에 반포자이 있잖아요. 반포자이. 2019년도 1월에 30평대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50억. 자, 50억 무비 없나요?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아니 불과 1, 2년 만에 20억이 올랐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70억 누구예요? 70억 누굽니까?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약 7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0억을 찍을 것 같대요. 나의 연봉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나의 연봉은 야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건물 하나만 샀을 뿐인데 얼마가 올랐죠? 약 40억 정도 올랐잖아요. 건물 하나만 갖고 있는데. 2009년도에 반포자이가 얼마에 됐을까요? 9억 얼마인가?
그러니까 뭐 그 10억 안 되는 돈에 이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무조건 산다. 하지만 그때 역시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그거는 이번 생에 나는 안 돼.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자괴감 들죠. 근데 그건 이미 내 영역이 아니야. 응? 이미 그건 잘 된 사람들. 난 이미 이번 생에 글렀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더 이상 별 생각을 안 해요. 여기 보면 인간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경쟁을 안 합니다. 자 오늘 축구를 이거 다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온대요. 자 자신감 나 생긴다. 나는 박지성 선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자신 있다. 없다라는 거. 왜? 이미 그 선수는 신적인 존재라고 내가 이미 마음속에 먹은 거예요. 그룹장님이 그러시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그룹장님이 신적인 존재, 나보다 이미 뛰어난 초월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평가를 해버리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룹장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똑같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떤 분이 나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랬지만 나만 유일하게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재능과 노력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대입을 해봤어요. 우리 그룹장님 항상 말씀을 하시죠.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뭐 나경미 사장님이나 저나 뭐라고 하죠? 저분보다 키는 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평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룹장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어떤가요? 나의 소개자. 나의 소개자 어때요? 뭐 능력이 뭐 어마어마한 출중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인가요? 노코멘트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는 뭐 능력이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많은 분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능숙해졌고 그게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도 너무 좋지만 재능보다 더 뛰어난 건 저는 노력에 있다. 제가 요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요리 잘했을까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제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물론 그 감각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감각은 있지만 많이 할수록 능숙해집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그 마음속에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노력. 근데 노력을 또 막 검색하다 보니까 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통제는 뭐냐면 이 노력을 할 때 나 스스로의 통제력을 가져야지 성장할 수 있다. 이 통제가 없는 노력은 성장이 약간 더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도는데 결국은 저는 통제 안에 노력이 있고 노력 안에 통제가 있다. 이 노력과 통제는 저는 동일 선상에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지만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본론입니다. 거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시간 관리. 자, 그럼 시간 관리는 뭘까?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주어진 시간,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환경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 여기 통제 나오죠.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하기 위해선 비효율적인 시간의 사용 원인을 확인을 하고 목표와 우선순위, 그다음에 현실적인 계획 수립하기 뭐 등등등등등등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얘기를 잘했으면 제가 시간 관리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들이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나는 사업적으로 쓰는지, 사업 외적으로 쓰는지, 나는 사업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오셨죠? 보통 사업적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맞죠? 저 그만할까요? 그럼 사업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업 외적으로도 쓰겠죠. 근데 비율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생각으로 하면 난 사업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생각도 사업적으로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듣고 스폰서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등등등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를 시계부라는 곳에 한번 적어보면 내가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나옵니다. 이 시계부가 뭐냐? 우선 가계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돈 관리를 잘하고 싶다. 그럼 가계부를 적으면 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쫙 다 적어봐요. 수입, 지출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럼 고정 지출이 나옵니다. 매달. 그럼 고정 지출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킵. 근데 쓸데없이 쓰는 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할 수는 있지만 택시 타기, 야식 먹기, 음주 필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한 달을 쫙 적어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쓸모 있는 쪽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쓸모 없는 쪽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계부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30분 단위, 뭐 10분 단위도 좋습니다. 근데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쫙 적어봐요. 난 오늘 일어나서 뭐 했지? 일단 멍 때리기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식기 한 20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적어봤을 때 하루만 딱 적어보면 모릅니다. 최소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정도 적어봤을 때 그걸 내가 정산해보는 거예요. 난 어느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사업적으로 쓰는지, 사업 외적으로 쓰는지. 사업적으로 쓴다고 하면 사업의 어느 부분에 쓰는지, 사업 외적이라고 하면 사업 외적의 어느 부분을 쓰는지. 내가 알아야지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지출을 알아야지. 나는 택시를 많이 타네. 나는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그냥 뽑았는데 내가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구나. 머리로 알면요. 인식을 하면 커피 소비를 줄입니다. 오늘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샀어요. 내일도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삽니다. 근데 알면 소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의 사분면입니다. 이런 시계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런 그 사분면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 보냐? 내가 시계표를 딱 적다 보니까 내가 많이 소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시간들이 여기 보면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에 쓰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곳에 쓰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데 쓰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데 쓰는 건지. 제가 지금 30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제 강의는 이쪽이 아닐까. 이 반응들이 지금 딱 저는 약간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지금 강의 긴급하지도 않은 것 같아. 더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 제가 이 반응 체크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계속. 나는 이거 생각하고 왔는데 요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중요하고 긴급한 거 뭘까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그거겠죠? 스폰서님이 자 모입시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죠. 스폰서님 전 안 됩니다. 뭐 일어나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죠. 근데 스폰서님이 모입시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스폰서님 지금 오늘 장염 걸려갖고 제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폰서님 뭐라 그래요? 시끄러! 여기서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긴급하잖아요. 이거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과제 질이면 오늘 할 일 다 아웃. 집에 가야 돼. 그럼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저는 이 시간의 타부면 중에 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건 뭘까요? 발음도 안 되네 오늘. 뭘까요 이거? 강의 듣는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이거죠? 어? 제 강의 말고 많은 분들의 강의는 이겁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안 듣는다고 뭐 성공 못 하나요? 근데 왜 다 이렇어 사람들이? 어, 복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항상 올려주시죠. 좋은 명언. 오늘도 명언을 보고 왔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먹었지? 뭘 먹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점심 뭐 먹었죠? 제가 먹긴 먹었어요. 뭘 먹었죠, 점심에? 그래서 오늘 주옥 같은 이 명언을 남겼는데 욕설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 독서. 오늘 책 안 본다고 입안에 가시가 돋나요? 돋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지 않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처음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운동. 운동 안 한다고 오늘 뭐 쓰러지네? 픽 쓰러져요?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체력 향상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설악산 갔다 왔잖아요. 설악산. 자, 설악산 갔다 오시는 거 어때요? 올라갈 때 나는 가뿐했다. 뭐 이 정도는 껌 아니야? 몇 분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어? 나머지는 안 가셨나요? 나머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더 가고 싶다. 아직도 너무 짧다 진짜 이거. 근데 그게 바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결국은 우리가 막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 1년치 계획. 중요한가요? 1년치 계획? 근데 1년치 계획 안 짠다고 뭐 죽나요? 뭐 사업 못 해요, 오늘? 계획이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계획을 짠 사람과 계획을 짜지 않은 사람은 하는 행동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건강식 먹기. 저희 아침마다 이게 포르테 먹잖아요. 이거 안 먹는다고 오늘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먹었던 사람들은 건강이 남들보다 좀 더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이건 뭘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긴급한 거. 갑자기 걸려온 전화. 070 저 안 받습니다. 02 안 받아요. 010 받습니다. 왜 나의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딱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네. 그 어, 뭔지 아시죠? 이 셀톡스와 커피 문의가 올 수 있잖아요. 저 혹시 저 사업에 관심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그래도 글을 잘 썼구나.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은 지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걸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전화가 왔을 때 상담만 잘하면 제품 판매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관리를 잘했을 때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인가요? 왜 말씀이 없으시죠? 자, 요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거는 뭐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과하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TV 시청, 자, SNS 안 중요해요.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멍? 멍. 이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시계부를 적고 나서 내가 적었던 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4분면 중에 어느 쪽에 나는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지. 두 번째, 또 시간을 또 분류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낭비되는 시간,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 뭐 지금이 아니기를 좀 빌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는 시간. 이게 약간 낭비되는 시간이겠죠. 주말, 평일보다 주말에 저는 낭비되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열심히 해. 주말에 아침부터 일어나고 책상에 앉아갖고 막 더 열심히 하는데 밤 12시가 딱 되고 자야 될 시간 보면 뭘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했지? 평일보다 시간 활용을 더 못한다라는 거죠. 낭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되는 시간.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건데 그거 저는 좀 크게 따졌을 때 약간 직장인이 좀 소비되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내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서 퇴근을 하면 그 시간을 제가 쓴 거잖아요. 시간 대비 저한테 월급을 줍니다. 제가 20살 때, 19살 때 첫 직장에 갔던 데가 용산 전자상가예요. 제가 시급을 얼마 받았나 계산해 보니까 월급이 6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 시급이 약 한 2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2천 원. 지금 시급 얼마인가요? 거의 뭐 한 9천 원 육박하죠. 근데 그때는 2천 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일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였어요. 근데 두 달째 제 주변 그때 같이 일을 했으니까 취업반 나가고 두 달째 보니까 모니터 나르는 친구는 9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불신. 난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왜 쟤는 90만 원 벌고 난 60만 원 벌고 못 벌지? 3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아이리버 아이리버 아시죠? 아이리버? 아이리버 그 MP3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길쭉한 배 모양 아니면 네모난 직사각형. 이 네모난 게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그래서 나는 30만 원만 더 벌면은 그 아이리버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신을 가졌죠. 나는 왜 60만 원밖에 안 주지? 그러니까 이런 좀 이것도 역시 60만 원을 벌던 90만 원 벌던 똑같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소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 주변에는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뭐 있겠죠. 근데 그분 역시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에 속한다. 세 번째는 저는 투자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득은 없어요. 근데 미래에 나한테 이득을 만들어주는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 네트워크 마케팅. 첫 달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나요? 뭐 버신 분이 있겠죠. 그분들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근데 보통은 평범하기 때문에 큰 소득보다는 미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끝났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기. 첫 번째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번에 프로모션이 나왔죠? 6일부터 16일까지. 근데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회사에 전화합니다. 저 준비가 안 됐는데 일주일 정도 미뤄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미뤄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겠죠? 결국 나의 중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저는 우선순위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던져줍니다. 그거는 그룹에서 상의를 하겠죠. 우리 그룹은 이 정도의 매출을 띄웁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어제 오세찬 사장님이 프로모션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왜 했을까요? 이미 회사에서 이런 프로모션이 나올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우리 그룹에는 이런 프로모션 전달하는 거를 미리 교육을 해서 전달을 잘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듣고 팀에서 상의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팀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폰서랑 상의했을 때 우리 어떤 명단들을 전달해볼까? 이러이러한 명단이 있으니까 이 명단한테는 이렇게, 저 명단한테는 저렇게. 이제 전달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나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그룹, 팀, 스폰서, 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다. 두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누는 거예요. A는 약간 긴급한 업무, B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업무, C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 이제 표를 좀 하나 만들어놨는데, 헬리, 오후 2시에 방문하는 고객 상담, 오후 2시에 고객이 방문합니다. 상담을 해줘야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A. 어쨌든 긴급하고 중요한 거니까. 자, 고객에 대해 스폰서님과 상의. 이건 뭡니까? 중요하잖아. 그럼 A. 택배 포장 업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B. 어떤 사업가님한테 멘트 받기. 이거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 B. 저녁 7시에 셀톡스 고객 미팅.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B. 그러니까 요거는 사장님들의 가치에 따라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A, B, C로 나눴잖아요. 근데 A가 하나, 둘, 두 개입니다. B가 세 개고. 뭘 먼저 해야 될까? 이것도 A 다시 1. 고객이 옵니다. 2시 오니까 고객에 대해서 스폰서니까 먼저 상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A 다시 2. 2시에 상담했던 걸 갖고 고객하고 상담을 합니다. B. 어떤 사장님한테 멘트 받고 그 다음에 택배 포장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부터 마치기. 보통 오전에 저는 어땠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는 좀 미뤘던 것 같아요. 왜 미뤘냐? 시간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중요한 업무는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짜잘짜잘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큰 업무 한 개 하는 것보다 짜잘짜잘한 업무 5개 하는 게 더 성취감 높지 않나요? 그래. 나의 성취감 그래. 오늘 5개 했어. 하나만 하면 돼. 오후에 밥 먹고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노곤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니까 어때요? 2시 강의 들어야 돼. 2시 강의 들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스폰서님이 모입시다. 그럼 중요한 업무 언제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근데 오후가 되면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업무는 저는 오전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 전 중요한 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급한 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간에다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급한 일을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옵니다. 갑자기 급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화장실 뛰어가야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은 변기가 한 개입니다. 이미 한 사람이 10분 동안 안 나와요. 문을 다 떼부시고 싶은데 안 나와. 어떻게 해요? 그 소변기에 앉아 싸나요, 여기다가?
아니 뭐 상황을 그려드리는 거 어떻게요? 설명이 쌓여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발자국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지금. 어떻게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릴까? 나갈까?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아무 미동이 없어 안에서. 나올 기미가 안 보여. 막 물도 안 내려. 쉬지도 안 뜯어. 밖으로 빨리 뛰어 나가야죠. 여기서 싸는 것보다 밖에서 싸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 공중 화장실을 미리 알아두고 어쨌든 그게 약간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또는 스폰서님의 금 미팅. 중요한 일이죠. 급하고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의 순서를 내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업무는 항상 곁에 두기. 자, 우리 출퇴근할 때 뭐 하나요? 이어폰 딱 듣고. 좋아. 또는 영상 보자 이렇게. 근데 이 시간에 내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든지 음성 파일 한 번 듣는다든지 이런 짜투리 시간에 내가 시간을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짜투리 시간에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쇼핑몰을 시작하니까 쇼핑몰이 뭐 이게 판매가 판매가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 택배도 바로 보내줘야 되니까 제 습관 중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핸드폰 그 안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쇼핑몰에 대한 그 링크를 달아놨어요. 누르면 쇼핑몰에 팍 뜹니다. 몇 개가 팔렸는지. 그리고 이메일도 홈 화면에 놨어요. 왜?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 게 많으니까. 누르면 바로 이메일이 싹 떠져요. 보통 이메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네이버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이메일 누르고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짜투리 시간 활용할 때는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쫙 볼 수 있게끔 약간 이런 좀 시간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기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땀은 제가 더 많이 납니다.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쫙 벌려놓고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작은 책상보다는 큰 책상을 선호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노트북이 커요.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자료를 약간 분산돼서 좀 펼쳐놓고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업무도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뭐 했다가 이런 성향이긴 한데 한 가지 할 때는 한 가지만 딱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마 멀티태스킹 많이 그러니까 한 번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예를 들면 집에 딱 공부할 때는 제가 지금 혼자 사니까 저 주로 유튜브를 좀 틀어놔요. 뭐 재밌는 게 막 하잖아요. 뭐 작업을 합니다. 재밌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작업은 하지만 목은 나 모르겠어. 돌아가 있어 이렇게. 이게 목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손도 멈춰. 유튜브만 계속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못하고 엄한 쪽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분산돼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내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 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바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세 개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할 때 하나만 탁 그다음에 다음으로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데드라인을 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뭐냐면 스스로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그러면은 몇 시 몇 분까지 마무리하겠다. 저도 오늘 데드라인을 정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11시에 딱 끝나야겠다. 10분 전입니다. 넘을 것 같아요. 오늘 데드라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가 있을까요? 월 목표. 중요하잖아요. 근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시간 관리 강의. 다행히 제가 저번에 했던 강의라서 이 강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살짝 수정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한 달 전에 강의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저번 주였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었죠. 저번 주 어떡하지? 다행히 설악산을 갔습니다. 신나게 놀았죠. 우리 아는 여사님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렸죠 이렇게.
제가 영상도 하나 찍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그걸 알았었다고 하면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강의를 마무리했을 텐데 어때요? 저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니까 뭐 세 번째 주에 하지 뭐, 네 번째 주에 하지 뭐. 그래서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일이 밀리진 않아요. 자, 데드라인 지키기 위해서 다음 넘기겠습니다. 목표의 세분화. 큰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눈다. 저의 그 등산의 최종 목적지는 설악산입니다. 제가 설악산 한번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같이 갔던 그 친구가 도중 나고 1시간 딱 올라갔는데 그때 겨울에 새벽 4시인가? 새벽 3시 반에 시작해서 쫙 올라가는데 1시간 만에 설악산은 바람 엄청 붑니다. 겨울에. 그리고 어둡잖아요. 바람 많이 휘 불어 바람이. 그리고 올라갈 때 경사가 저희 올라갔던 그런 경사가 아닙니다. 거의 45도 이상이에요. 한 30도에서 45도 그 사이. 1시간 올라갔는데 계속 경사 계속 써. 그리고 그래서 최종 시간은 12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악산이 목표인데 내가 설악산을 갈 거다. 1700m였어요. 1700m. 저희 그때 갔던 높이가 600m밖에 안 됩니다. 600m도 0m부터 600m가 아니라 어느 정도부터 600m일 거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는다라는 거죠.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자, 설악산 1700m를 가기 위해서 제가 목표를 쪼개봅니다. 매주 등산하자. 가기 전까지 최소 20개의 산을 가보자.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길러보자. 여기서 더 쪼개면 매주 몇 번 등산을 갈 거냐. 서울에 있는 산 어디를 갈 거고, 경기도에 있는 산 어디 갈 거고, 어디를 갈 거냐. 이런 걸 좀 정해놓으면 세분화가 되겠죠. 그리고 시니어 디렉터를 갈 거다. 그러면 큰 목표는 시니어 디렉터. 그럼 이걸 쪼개놓으면 한 4주 동안 한 주마다 소라인 기준으로 198명 한 명씩을 만들자. 또는 나 한 명, 파트너 한 명. 이렇게 만들자. 그럼 각각 2명씩 만들자. 그래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전화해갖고 사업 같이 하자. 그러면 친구가 오케이 그러나요? 아니죠. 거절하겠죠. 그럼 또 명단들이 있어야겠죠. 명단한테 전화했을 때 같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사업하는 이유, 너를 왜 소개하려고 하는지 이런 3Y를 또 준비를 미리 한다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저는 결국은 좋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제가 한때 지금은 잘 먹지 않지만 연어커피를 항상 먹었어요. 연어커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회사 출근하면 나도 모르게 타고 있어요. 마셔요. 배가 또 아파. 다음날 또 출근합니다. 뭐예요? 정수기 앞에서 타고 있어. 왜 이러지? 이거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뭔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저희 파트너가 매일 아침에 올리죠. 이번 설악산 갔을 때도 올렸죠. 대단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습니다. 왜 한 달 동안 반응이 없어? 근데 반응 생각하고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립니다. 근데 하루는 지칠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매일 올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안 올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습관을 좀 만들면 나의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은 이 셔츠 입고 이 정장을 입어야겠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아침에 셔츠 찾아야 됩니다. 쫙. 찾다 보니까 딱 입었는데 어떻게 돼요? 뒤가 터졌어. 꼬매나요, 그래서? 꼬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날 내가 미리 찾아놨다고 하면
전날 터졌으면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 미룹니다. 저는 보통 12시, 1시쯤 자는데 제가 할 걸 못했다. 그럼 잠을 안 잡니다. 2시까지 하고 해요. 2시까지. 눈이 막 뻑뻑해요. 그럼 잠깐 쉬어. 그리고 자죠. 어쨌든 저는 할 걸 하고 좀 자려고 하는 좀 이런 게 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해야 돼. 오늘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걸 내일 하게 되잖아요. 내일 하게 되면 이 1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고 내일 할 것도 망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할 걸 오늘 마무리 짓자. 이런 좀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좀 필요하다. 결국은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운동하려고 보니까 퇴근하고 탁 그래 운동하자. 헬스장 가자. 어때요? 갑자기 누가 부릅니다. 우리 술 한잔 하자. 술의 유혹에 쓰러지죠. 그래서 확 내일부터 하자 운동. 다음 날 피곤해 오늘. 어제 술 마셔갖고. 그래 뭐 내일 하자. 다음 날 보니까 비가 와.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는 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왜 일이 많이 생기지? 그럼 시간대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자. 저희 스포터님이 월요일 날, 그 화요일 날 강의하셨죠? 뭐라고 하시나요? 아침에 조깅을 뛰고 왔다. 근데 그날 비 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조깅을 가끔 하는데 비 오는 날은 안 나가요. 왜냐면 비 오는 날 머리 더 빠지게 저 안 나가요. 비 오는 날. 근데 스폰서님은 목표를 딱 가졌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저는 그게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세스 미션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석세스 미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공할 때까지 받으셔야 되는 습관, 성공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나 스스로 스폰서가 따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0%를 만들자가 저의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계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계부에 쫙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뭐 20번까지 만드셔도 돼요. 10번까지 만든 다음에 요거를 상의를 합니다. 스폰서랑. 제가 이 월 목표가 이 정도고 연 목표가 이 정도고 주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요것만큼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저는 80%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하기, 모닝스를 남기기 쫙 했을 때 이거를 하나에 10%씩 계산하면 7개 하면 70%, 5개 하면 50%.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계부 작성은 시간을 쓸 때 사업적으로 쓰냐, 사업 외적으로 쓰냐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쓴다고 하면 사업의 어느 부분을 쓰는지, 사업 외적으로 쓴다고 하면 사업 외적 어느 부분을 쓰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석세스 미션을 왜 하냐? 스스로의 성공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오늘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스스로의 이런 뭔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함정에. 그리고 일주일 딱 기록하면 뭐가 보이냐?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을 더 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넘치는 것과 부족한 거를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거는 좀 줄여주면 돼요. 부족한 거는 채워주면 됩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적용시키면 돼요. 자, 예를 들면 9시 출근하기가 제가 동그라미예요. 다 했다라는 거죠. 2주를 진행을 해보니까 굳이 체크하지 않더라도 9시 출근하기가 완벽해. 그럼 넘치는 것이죠. 요거는 뺍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습관을 하나 더 넣어요. 이런 식으로 넘치는 거는 빼고 부족한 거는 넣어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내 생각만 하면 지금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우리 교육도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나의 부족한 거를 체크할 수가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A, B, C 이것도 목표 1년, 한 달, 한 주,
1일 순으로 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그거는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뭘 써야 되지? 오늘 할 일 없는데? 9시까지 출근하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1년의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월, 주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계획이 있으면 오늘 하루에 뭘 해야 될지 나와요. 예를 들면 2021년 11월 31일까지 나는 땡땡 직급으로 마감하겠다. 그러면 9월 30일 이번 달까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시니어 디렉터를 가야 돼요. 자, 그럼 시니어 디렉터를 마감하기 위해서 한 주에 나는 좌우 매출 땡땡 매출만큼 형성하겠다. 그리고 2대1 라인을 형성하겠다. 나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도 2대1 만들어주겠다. 그 파트너도 역시 2대1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명당 관리를 해야겠구나. 자, 이걸 갖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봅니다. 이런 계획이 없었을 때는 오늘 뭐 하지? 오늘 할 게 없는데. 교육 듣기, 밥 먹기, 퇴근하기. 할 게 없는데 방금 전에 이런 목표가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 보는 거죠. 하루에 이번 달에 시니어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5명 연락하기. 땡땡 쇼핑몰에 알파 카페 누드라고 올리기. 대시적 땡땡 파트너 땡땡 사장님한테 대화 요청하기. 전업 부업 파트너 강의 듣고 피드백 남기게끔 하기. 9시 출근해서 조직도 상의하기. 왜 시니어를 가야 하기 때문에. 땡땡 파트너 첫 미팅 나가기. 4시. 그다음에 택배 업무 부탁하기. 내가 택배를 살 시간이 없어 이제. 블로그 작성 시 몇 시에 올라가는지 체크. 내가 블로그 쓸 시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마감 상의하기. 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중요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하루에 5명 연락하기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습니다. 그럼 B. 쇼핑몰에 커피 올리기 중요하지만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B. 대화 요청도 오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B. 근데 강의 듣고 피드백. 강의 몇 시에 하죠? 10시 하죠. 10시에 듣고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10시 딱 되면 10시 강의 끝나고 11시 때 파트너한테 자, 우리 강의 남깁시다. 이게 아니라 미리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듣고 피드백을 우리 같이 한번 남겨보자. 만약에 부업자다. 그러면 퇴근하고 이 링크 보내줄 테니까 듣고 저녁에 남겨보자. 그다음에 9시에 출근해서 조직도 상의하기. 뭐 이런 거를 중요도에 따라서 쫙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B가 4개, A가 3개, C가 2개입니다. 그러면 A만 봤을 때는 9시 출근해서 조직도 상의하기가 먼저겠죠. 왜 교육은 10시에 들으니까. 그러면 A-1이 1번, 그다음에 A-2가 2번, 그다음에 이번 주 마감 상의하기는 오후에 한다고 했을 때 3번. B는 역시 거꾸로 대화 요청하고 쇼핑몰에 5명 연락하고 쇼핑몰에 올리고 그다음에 4시에 지원 미팅 나가고. C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작성할 때 어떤 파트너한테 몇 시에 올라갔는지를 체크하고 택배 업무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이런 일지를 적는 것보다 뭐 월, 주 목표가 있다고 하면 하루에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갑자기 스폰서님의 긴급 팀 미팅이 정해졌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9시에 출근해서 조직도 상의하고 나서 이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강의 끝나자마자 갑자기 강의 끝나고 바로 미팅 하겠습니다. 이러면 A1-1 1번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A2번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먼 길. 이제 끝낼까요? 벌써 주셨는데. 이 좋은 습관에 관해서 이 성공하셨던 분들이 남겼던 그런 부분인데 이 워렌 버핏은 출근하면 종이로 된 신문을 모두 읽는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노트북에 다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스마트폰에 나온 이런 신문보다 종이로 된 신문이 더 눈에 더 잘 들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어디 있었던 건데 하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데 시간이 허비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아이제 하워라는 그 34대 대통령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만 한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거죠. 분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스타벅스.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심사를 공유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에서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 노력하는 것도 다 달라요. 장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는 A라는 걸 잘하고 누구는 B라는 걸 잘합니다. 이 사장님들하고 다 내가 대화를 해갖고 친해질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다양한 생각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벅스 이분도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구나. 아인슈타인은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메모한 것도 까먹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거 까먹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에다 메모하려다 보니까 딱 글자 하나 치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지? 근데 메모지는 바로 척척. 근데 이 메모하는 것도 까먹는다.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왜 까먹지? 너무 다 적으려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만 우선 적을까? 글씨, 뭐뭐, 그다음에 말 이으면 되겠죠. 나 근데 이 메모지 들고 다니는 것도 까먹는데? 메모지 크기가 너무 크지 않나? 메모지를 최소화 시켜볼까? 너무 두껍지 않나? 얇게 가지고 다녀볼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저는 그건 좋은 습관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네요. 저의 9월의 숙제는 끝났습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 관리를 이렇게 저번에 이에요. 두 번째 좀 약간 좀 살짝 변형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들었었던 내용과 지금 들었었던 내용이 비슷하면서 좀 다르지만 나는 바뀌었는지, 나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그대로는 저는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었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왜 안 바뀌었는지, 자,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왜 바뀌지 않았을까? 바뀌지 않았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에 싹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급한 걸 하나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꿔보고 또 하나 바꿔보고. 그러면 제가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달에도 그 시간 관리 강의를 한다. 또 물어보겠죠. 시간 관리 제가 강의 안 하더라도 사장님 스스로 다음 달과 이번 달을 비교했을 때 나는 바뀌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강의를, 그러니까 10시 강의를 이만 마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